학원에만 보낼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걸 항상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얘한테 계속 최면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하나 내 믿음과 신념대로 얘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돈 못 버는 거 봤잖아. 아빠 왜 이렇게 못 살겠어? 대학 좋은데 못 나와서 그래. 너는 내가 없는 형편에서라도 기숙학원 뭐 보내줄 테니까 3천만 원 1년에 그래서 뭐 기둥뿌리 뽑아서라도 대학 보낼 테니까 제주삼수 하더라도 반드시 명문대 가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많죠. 왜냐면 스탠다드니까. 스탠다드 같으니까. 왜냐면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왜 자기가 왜 못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못 살까요? 그런 말 하는 부모가 왜 못 사느냐면 자신이 하는 일에 혼을 쏟아붓지 않고 남들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일의 종류에 대한 비교나 하는 수준으로 정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남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완전히 차별화돼서 완전히 남들이 고도의 지표가 우리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인데 자꾸 그런 본질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학교 때문이라고 어느 학교 못 갔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학생 애들이 점점 더 공부량이 좀 떨어지는 게 많아요. 공부 시간 자체가 왜냐면 핸드폰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런 소리나 애들한테 주입시켰으면 그 애가 부모의 DNA 갖고 있고 비슷한 지능 갖고 있는 애가 그 부모의 논리로 이미 끝내버린 거죠. 어느 대학에 가는 것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지.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전체적인 거 모르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오염이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해 있다는 거고 이게 심지어 가장 아군이 되어줘야 할 부모 입장에서도 벌써 적군으로 가고 있는 집안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건 저는 제 자녀가 나오면 저대로 살면 왜냐면 저는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성공을 만드는 거고 뭐 채널을 했고 저대로 살면 실은 저는 제 자식이 저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최면을 어느 정도 후천적인 힘으로 풀었는데 저는 이것만이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되게 와닿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아직 교육을 안 들었으니까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피그말리온 이펙트는 반드시 알고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을 차리고 자녀를 교육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너 믿는다 얘야. 아들아 딸아 나 너 진짜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믿음이 애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믿는 거고 애가 내 부모님이 나 안 믿는 거 같으면 안 믿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 거잖아요. 자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가인데 갈라테이아라는 여성상을 만들어 놓고 극진한 사람 대접을 해주고 지가 사랑에 빠지죠. 그랬더니 아프로디테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실제 사람으로.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이펙트는 교육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론으로서 나의 강력한 믿음과 신념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가 나의 믿음과 신념대로 그대로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하는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부모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어떤 학원에만 보낼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걸 항상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얘한테 계속 최면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하나 내 믿음과 신념대로 얘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무섭네요. 근데 이런 생각은 평상시에 안 하고 대충 말하고 애들한테 대충 얘기하고 뭐 믿는다 대충 혼 없이 말씀해봤자 애한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피그말리온 이펙트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수준이 높으신 그 구독자실 테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 더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 뭐냐면 그럼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신념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식을 다 세세적으로 열어보면 봐야 돼요. 생각보다 그게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좀 더 크면 어렸을 땐 다 예쁘잖아요. 그러다 네. 애들이 좀 크면 중학생 되면 애들이 사춘기가 왔다. 네. 그러니까 애가 이상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학부형들 많이 많죠. 보셨죠? 네, 그렇죠? 네, 네. 사춘기가 와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춘기 핑계를 댄단 말이죠. 이게 바로 피그말린 이펙트나 최면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춘기라는 거는 부모가 진짜 올바른 진리와 지식을 갖고 그것을 항상 신경 쓰면서 아이 앞에서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부부가 화합하고 정말 사랑하는 단단한 안정된 그 환경을 조성해줬다면 파지티브한 환경을 예, 100% 줬다면 그렇다면 애가 갑자기 사춘기가 와서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한테 암시 부정없이 남기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또 애는 또 가정에서 안정이 안 되고 집에 와도 아무나 엄마 아빠가 없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애가 마음이 허해지면서 그러니까 안에서 마음 못 붙이니까 밖에서 그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했으면 사춘기란 말이 없어요. 또 하나 연장선상에 있는 거 한 말씀해드리면 애들이 가끔 말하죠. 슬럼프 왔다고. 기본에 충실했다면 슬럼프는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본에 하나하나 완벽하게 충실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슬럼프 자체가 없는 건데 기본을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애들은 슬럼프가 왔다. 이딴 소리 하겠지만 그게 잘못된 거죠. 선행돼서 내면화되어야만 하는 그 공식을 내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거를 막 다른 거를 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잠자는 게 능사가 아니고 슬럼프 왔으니까 뭐 게임이나 하자가 능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던 게 뭔가를 빨리 더 체킹한 애만 슬럼프 없이 쭉쭉 진행이 되는 건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법칙과 진리들을 항상 삶에서 쓰고 있었다면 슬럼프 자체가 없이 계속 우상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랑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네. 저는 그 우상향 안에서도 네, 예. 실은 주식 그래프 보면 예.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왔다 갔다 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편차는 이해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습관을 꾸준히 쌓아서 자기 인생을 축적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사춘기가 일어나면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그게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터졌을 뿐이지 예를 들면 뭐 기본기가 안 튼튼한데 시험 성적으로만 오다가 어느 순간 얘가 버거워져서 터진다든지 뭔가 사춘기라는 용어로 해결할 수 없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일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만 잡는 부모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게 답답한 거예요. 자신부터 정말 되돌아보고 자신의 무의식에서 그 대물림된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것들을 다 개워낼 생각하고 그다음 일관적으로 의미 있게 아이들한테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같이 따뜻하게 가자 하면 안 갈 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좋아 보이는 거 걔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애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잘못된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걸 먼저 하시지 않는 한 사실 애만 잡는 겁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그 계속 얘기하지만 정신분석학 그 의사님과 나눴던 대화 이후에 예. 가장 적나라한 대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분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이 대물림 된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정신분석학으로 하니까 네. 당신은 뭐 피해 의식이 너무 많은 컴플렉스가 많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게 그분들의 잡이니까. 다만 그래서 저는 실은 이분을 초대한 게 제가 평소에 다루던 주제들이랑 다소 이질적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실은 공부는 멘탈이 8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고 이렇게 왔고 네. 수학이랑 조금 상관이 없는 분야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게 멘탈 당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수학 공포증을 엄청 많이 다 치료했어요. 그래요? 네, 수학 공포증 많잖아요, 애들. 그쵸. 아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기도 전에 질려버리고 나 못한다. 그쵸. 그걸 다 깨버리니까 애들이 성적이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